장화 신은 고양이. 물방앗간 주인에게는 아들 셋과 물방앗간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새 아들은 곡식을 빻아야 했고 당나귀는 무거운 곡식과 밀가루 자루를 날라야 했으며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했습니다. 물방앗간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새 아들은 유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큰 아들은 물방앗간을 가졌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가졌습니다. 막내 아들 한스에게 남은 것은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슬퍼하며 혼자 말했습니다. 어후,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구나. 큰 형은 곡식을 빻을 수 있고 둘째 형은 당나귀를 탈 수 있지. 그런데 나는 고양이를 갖고 뭘 하라는 거야? 기껏해야 고양이 털을 벗겨서 털장갑 한 켤레나 만들 수 있겠군. 그러자 이 말을 다 알아들은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한스, 내 털로 겨우 하찮은 장갑 한 켤레를 만들자고 나를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으려면 장화 한 켤레가 필요합니다. 막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두장이가 지나가서 한수는 고양이에게 맞는 장화 한 켤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는 자루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안에 곡식을 담고 자루를 묶을 수 있도록 위쪽에 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루를 어깨에 메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나라 왕은 꿩 요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숲속에는 온통 꿩으로 가득했지만 사람이 다가가면 꿩들이 깜짝 놀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꿩을 잡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숲으로 가서 쥐고 왔던 자루를 열어 자루 안에 든 곡식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풀숲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꿩들이 곡식을 발견하고 날아왔습니다. 한 마리 또 한 마리. 계속해서 열려있는 자루 속으로 꿩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자루 속에는 꿩이 여러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끈을 잡아당겨 자루를 묶고 꿩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곧장 왕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정지, 어디를 가려는 거냐? 성 앞에 서 있던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국왕폐하를 뵈러 갑니다.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아냐? 고양이가 폐하를 뵈러 간다고? 그러자 다른 보초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가게 내버려 두게. 폐하께서 심심해 하시는데 이 고양이가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고양이는 왕 앞에 나가 몸을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주인님이신 카라바스 백자께서 국왕폐하께 인사를 전하시며 직접 올가미로 잡은 꿩들을 보내셨습니다. 살이 통통한 꿩을 보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금고에서 그 말을 가져오게 해서는 고양이가 담을 수 있을 만큼 자루에 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너의 주인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보내준 선물은 정말 고맙다고 전하도록 하라. 한편 불쌍한 한스는 집 창가에서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앉아 마지막 남은 돈을 고양이의 장화를 만드는 데 써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는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스의 발 앞에 그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장화를 만들어준 대가입니다.
그리고 국왕폐하께서 주인님께 고맙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스는 그 말을 보고 기뻤지만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장화를 벗으면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인님은 많은 금화를 갖게 되었지만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 제가 다시 장화를 신을 것입니다. 국왕폐하께는 당신이 백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나가 꿩을 많이 잡아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하여 매일 집에 금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양이는 왕의 성 안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서 마음대로 성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성에 부엌에서 불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부가 들어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폐하와 공주님은 정말 너무하는군. 난 술집에 가서 카드놀이나 하려고 했는데 호숫가를 한 바퀴 돌자고 하니 이거야 원.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부자 백작이 되고 싶다면 나와 함께 호수로 가서 수영을 하세요. 한스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고양이를 따라 호수로 가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재빨리 한스의 옷을 들고 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곧 왕과 공주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차로 달려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국왕폐하, 제 주인님이신 카라바스 백작께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와서는 호숫가에 있던 주인님의 옷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백작님께서는 지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계십니다. 물속에 더 오래 계시다가는 감기에 걸려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마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왕은 한스에게 화려한 왕의 옷을 입히고 마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왕은 한스가 꿩을 잡아 보낸 백작인 줄 알고 고맙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공주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젊고 잘생겼으며 공주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고양이는 앞서가서 넓은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초원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초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제 곧 국왕폐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실 겁니다. 국왕께서 이 초원이 누구 소유냐고 물으시면 카라바스 백작의 것이라고 대답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걸어갔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밭에 이르렀습니다. 밭에서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곡식을 베고 있었지요. 이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제 곧 국왕폐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실 겁니다. 국왕께서 이 밭이 누구 소유냐고 물으시면 카라바스 백작의 것이라고 대답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양이는 울창한 습에 도착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떡갈나무를 베어 목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누구의 것입니까?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제 곧 국왕폐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실 겁니다. 국왕께서 이 숲이 누구 소유냐고 물으시면 카라바스 백작의 것이라고 대답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아주 이상하게 생긴 데다 사람처럼 장화를 신고 두 발로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고양이는 마법사의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마법사 앞에 나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마법사가 고양이를 깔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몸을 깊게 숙이며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법사님께서 어떤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법사님께서 개나 여우 아니면 늑대로 변신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그 정도라면 마법사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코끼리로 변신했습니다. 고양이는 깜짝 놀라며 대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자로도 변할 수 있나요?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별것 아니지. 마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벌써 고양이 앞에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아주 깜짝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진짜 있으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쥐처럼 아주 작은 동물로도 변신하실 수 있나요? 물론 마법사님은 세상의 어느 마법사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실 수 없겠지요? 이 말을 듣자 마법사는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사랑스러운 고양이여, 그것도 할 수 있단다. 그러더니 마법사는 쥐로 변해서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단번에 그 쥐를 잡아 삼켜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왕은 한스와 공주와 함께 마차를 타고 계속 달려 넓은 초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초원이 누구의 소유인가? 왕이 물었습니다. 카라바스 백자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백작, 그대는 정말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있구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마차를 타고 가다가 큰 밭에 다다랐습니다. 이 밭은 누구의 소유인가? 왕이 물었습니다. 카라바스 백작님의 것입니다. 저런, 백작, 그대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영토를 가지고 있구나. 얼마 후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숲은 누구의 소유인가? 카라바스 백작님의 것입니다. 왕은 더욱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작, 그대는 정말 부자임에 틀림없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숲은 없는 것 같은데. 마침내 그들은 어느 성에 도착했습니다. 계단 위에는 고양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차가 멈추자 고양이는 뛰어내려와 마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국왕폐하, 여기가 제 주인님이신 카라바스 백자님의 성입니다. 폐하와 공주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다면 제 주인님께는 크나큰 행복이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왕은
마차에서 내려 자신의 성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스는 금과 보석들로 번쩍번쩍 빛나는 성 안으로 공주를 데려갔습니다. 그 후 한스 백작과 공주는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자 백작은 왕이 되었고 장화신은 고양이는 총리가 되었습니다.